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의 뉴스입니다. 참으로 걱정되는 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진보 좌파들은 확신에 찬 어떤 기쁨의 소리이겠죠. 그러나 보수 우파에서는 걱정스러운 통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시민 작가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지낸 분인데 말이죠. 이분이 오마이뉴스와의 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선거는 끝났다. 보수 진영 자체가 지금 난장판으로 되어 있다. 통합 후보도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말이죠. 이재명의 강세, 국민의힘 후보의 약세가 지속되면은 선거가 끝난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끝났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후보 등록 전에 이제 선거가 끝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확신이 찬 의조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 기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으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1대1 토론을 했었죠. 실질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한동훈이가 이제 대답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여러 가지의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처음에 딱 시작되는 것을 보고 이 주도권을 완전히 한동훈이가 잡았구나.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한동훈이가 실수를 했다면은 김문수 후보에 대한 전과 언급, 이재명보다도 더 전과가 많지 않느냐. 이건 이제 비교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것 외에는 이 사람이 참 말이 아주 현란하고 말이죠. 대단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질문을 하면은 되받아 질문을 해버립니다. 그럼 김문수 후보가 되받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니까 그대로 말려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의 의도대로 이제 끌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여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 퍼블릭이 말이죠. Y10이 의뢰를 해서 어제하고 그저께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바뀐 응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응답이 나왔느냐면은,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누가 대통령 후보도 나가는 것이 좋으냐, 설문이 나왔는데 한동훈이가 19%로 1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16, 그 다음에는 김문수 1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과 이재명의 표 차이가 불과 0.7%입니다. 한 20여만 표죠. 근데 여기서 지금 3%라는 것은 엄청나게 지금 갭이 벌어졌다,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말이죠, 우리가 이런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왔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리안 리서치가 조사를 한 것인데, 대선구도 인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권 교체가 50%, 정권 재창출이 39%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가상 3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46259, 이재명, 홍준표, 이준석 45267, 이재명, 한동훈, 이준석 45218, 이재명, 안철수, 이준석 4617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가상 3자 대결을 보더라도 이재명에게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홍준표로 볼 수 있죠. 홍준표는 김문수보다도 1%가 높고요. 한동훈보다는 무려 5%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의 득표율을 보게 되면은 홍준표가 나갔을 때 이준석은 제일 낮게 7%밖에 못 얻고요. 한동훈이 나갔을 때는 8, 김문수가 나갔을 때는 9%를 표를 획득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자 대결을 보게 되면은 홍준표 후보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 그런데 말이죠, 어제 조사를 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19, 홍준표 16, 김문수 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제 좀 김문수 후보께서 이 토론에서 잘 효과적인 어떤 걸 하지 못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제 홍준표 후보와의 토론이 말이죠, 무려 3시간에 있습니다.
얼마나 홍준표 후보가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거의 한동훈이가 거의 완성 쪽으로 가지 않을까, 아니면은 조금 우위를 가지지 않을까.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 얼마나 대처할지 거기에 따라서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보니까 말이죠, 이때도 이재명 41, 홍준표, 김문수 10, 한동훈 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던 지지자가 지지도가 며칠 사이에 한동훈 19, 홍준표 16, 김문수 13, 14.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말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저로 퇴거를 하면서 영상 공간에 나오면서 말이죠, 승리자처럼 모습을 보였다고 그랬죠. 뭐 거의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저로 갔을 때도 말이죠, 이기고 돌아왔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기고 돌아오다니요. 자기가 비상계엄을 해서 조기 대선이 일어나면은 나라가 휘청거리고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리고 5년 하나, 어차피 3년 하나, 이거 어떻게 대통령직이 말이죠, 5년 하나 3년 하나입니까?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자리가 대통령 자리 아닙니까? 여기서 말이죠, 이렇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수 내지는 실언을 하면 할수록 이재명과 한동훈의 지지가 올라간다고 제가 벌써 수일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말이죠, 그 국민변호인단 뭘 해서 그 변호인단이 뭐 윤석열 신당을 창당한다고 그러다가 반발이 일어나니까 윤핵인 신당 창당한다고 그러다가 지금 자유대학 연합이니까 이 젊은이들이 또 신당 창당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말이죠, 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말이죠, 이재명과 한동훈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말이죠,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한동훈, 이재명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비상계엄은 말이죠,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이 있었다. 그것은 말이죠, 현 시대의 비상계엄 선포는 옳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 아닙니까? 11%까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제 알고 보니까 비상계엄은 꼭 필요했다. 왜냐면은 나라가 엉망진창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상계엄을 잘 당위성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것을 절대로 오판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의 죄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말이죠,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물론 그 한국에 있는 문제점을 다 알려진 건 좋은데 알리면 끝납니까? 알렸으면은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치료를 못하고 중도 하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말하면 죄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기고 돌아왔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이런 말이죠,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숙을 해야 된다. 전환길도 자숙, 소년보도 자숙. 절대로 나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이죠, 당 만들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재명과 한동훈의 지지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참으로 걱정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동훈이가 말이죠, 이 보수 우파의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우리나라는 신뢰와 신의를 바탕으로 나라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걸핏하면 말이죠, 위에 사람 배신하고 이렇게 하고 내 정치하고 이러면은 누가 그 대통령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일상화가 되어버리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책임 정치가 사라집니다. 지금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그때 사람이 없어서 그 당시에도 말이죠, 그 당에서 힘을 모아서 했으면 충분히 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때 역할 하나 보고 이제 꽂았습니다. 결국 이겼지만은 결과적으로 이런 꼴이 나오잖아요. 한동훈에 대해서도 뭐 좀 한다고 해서 데리고 와서 비대위원장에서 국회의원 선거 들어가니까 패배를 했습니다. 자기 장치고 말이죠, 정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니까 한마디 대화 안 하고 국회로 돌아가서 말이죠, 위헌 위법이다, 대통령 직무 징계해야 된다가 그걸 탄핵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탄핵 비상계엄도 물론 그렇지만은 탄핵에 대해서 결국 탄핵을 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책임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배신의 정치가 일상화가 돼서는 안 된다. 신의가 사라집니다. 믿음이 사라진다. 두 번째, 책임 정치가 실종이 될 수 있다. 그 당에서 자란 사람, 최소한 당원 생활을 3년에서 5년 이상 한 자,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번째, 이 탄핵,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잘못을 떠나서 이 조기 대선이 오게 된 동기를 누가 만들었느냐? 대통령은 제외하고 한동훈이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만든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을 잘 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일을 잘 할 사람은 분명히 이길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홍준표 후보께서 말이죠, 이 한동훈과의 대화에서 토론해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한 세 가지,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뭐 김건희 여사가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같으면은 12월 3일 날 어떻게 했겠느냐, 그렇게 질문하면은 말이죠. 자, 그렇게 했으면은 대통령과 대화할 생각하지 않고 왜 국회로 바로 갔느냐, 탄핵은 반대한다고 그러다가 왜 탄핵으로 돌아섰느냐, 김건희 여사 왜 법무부 장관 때는 처리 못하고 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분란을 만드느냐, 이렇게 역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언어의 말이죠, 유의에 논하나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명과 한동훈의 지지율을 올려주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듣더라도 말이죠, 물론 여러가지 견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댓글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해서 가려가면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